자, 반갑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죠? 일단 어제 깔끔하게 이제 주력을 적중하면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땡초님 오세요. 되게 오랜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후원 감사합니다. 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국내 경기, 뭐 일본 경기, 호주 경기 3월부터 간다 했는데 아직 호주 축구 제외하고는 시기상조긴 합니다. 데이터가 많이 안 쓰여서. 그래서 국내 경기 뭐 K리그, J리그는 가볍게 갑니다. 그래서 배당을 높여서 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여전히 해축 위주기 때문에 해축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 갈 수는 없고 아마 지난주엔 제가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한 3-4경기 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상성을 보고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방은 좀 짧아요. 짧고 간단하게 넘어가고 해축 이제 4시에서 5시쯤 올 겁니다. 그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가면 되고 일단 분석 결과랑 조합은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요새는 웬만하면 막 그 폴더 수를 많이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크게 뭐 변동 사항이 없긴 해요. 뭐 무승부 좋으면 무도 가고 뭐 중배당 고배당도 섞어서 가는데 예전처럼 막 4폴 5폴 이렇게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메인이 2폴 아니면 3폴이고 그리고 뭐 중고배당도 배당만 괜찮으면 뭐 3폴로 마무리할 때도 있고 4경기를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맥시멈이 3경기. 4경기를 가는 경우는 배당이 너무 낮은 것들을 묶어가는 경우인데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별로 효율이 좋지 않다. 그래서 거의 배당 대비 좋은 걸로 골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뭐 무승부 계속 데려가야죠. 핸디가 됐든 뭐 무가 됐든. 그래서 무승부도 예전에 막 3무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2개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 바라고 어쨌든 후원 감사드리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흐름을 좀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데이터가 쌓인 오클 FC, 뭐 애들레이 유나이티드 그 호주 경기인데 뭐 그나마 호주가 이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서 일단 오클 FC는 그 신생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입니다. 1위. 지금 실점이 너무 적어요. 득점은 애들레이가 2골 앞서는데 실점이 2배 이상 차이 나고 원정에서 애들레이가 의외로 홈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오클 FC가 홈에서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장자도 거의 없어요. 그에 반면에 애들레이는 청대 차출로 일단은 수비 미드필더 공격에 한 명씩 다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클이 좋다. 그리고 오클이 중간에 한번 좀 삽질한 적이 있습니다. 웨스턴 유나이티드한테 홈에서 3골 먹히면서 전반에만 그때 살짝 안 좋았었는데 최근엔 또 4연승 중 실점도 적고 웰링턴전 6득점까지 해서 애들레이가 최근에 웨스턴 유나이티드한테 0-3으로 지기도 했고 최근 시드니 원정 4실점. 그래서 이거는 결장 부분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땐 오클 FC 배당도 괜찮습니다. 지금 배당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져도 갈만하다. 그리고 이 신생팀인데 애들레이 원정 가서 2-2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변수는 있어요. 예전에도 호주 축구 갈 때 결장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그래서 뭐 무조건적인 승리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6경기 5승 1무 그리고 여전히 실점이 적다는 점 그리고 애들레이가 최근에 실점이 많다는 점 생각하면은 승보고 언어보는 그래도 근데 오클이 생각보다 홈에서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뭔가 오버가 배당 대비 가기가 좀 빡세 보입니다. 애들레이가 만약에 골을 못 넣는다는 가정을 들어갔을 땐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클 승 보는 게 가장 좋다. 차라리 뭐 마헨 쪽을 노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고배당으로. 근데 일단은 오클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J리그, K리그 갈 텐데 일단 상성 위주로 볼 거예요.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일단 요코마리가 쇼난 상대로 엄청 강합니다. 홈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졌어요. 그래서 상성은 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근데 어쨌든 이게 리그 초반이고 이게 쇼난이 리그 초반에 너무 잘 나가거든요. 지난번 제가 쇼난 프렌을 가서 이제 다른 것 때문에 틀려서 좀 아쉽긴 한데 3승 무패입니다. 요코마리는 아직 1승이 없고. 그리고 이게 두 팀이 참 희한한 게 요코마리 때문에 적중을 못했습니다. 비기면서 그 주중에 있던 그래도 홈에서 이겨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이제 아침 좀 있으면 경기를 합니다. 원정 가서. 그래서 아침 일정도 있고 최근에 요코하마 FC랑 비기면서 2무 1패인 점. 근데 이제 쇼난이 4연승 중인데 4연승까지는 조금 빡세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쇼난이 아무리 흐름이 좋다고 해서 쇼난 프렌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요코마리 홈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둘 다 큰 전체적인 결장은 뭐 많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브라질 선수 쇼난의 팀 내 징계도 있긴 한데 비중이 워낙 낮고 지금 뛴 경기 그게 예, 알겠습니다. 댐초님 들어가시고 나중에 자주 오세요. 이제 3월부터는 거의 고정으로 하니까 저도 이제 막 들쑥날쑥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요코마리 승무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또 있긴 해요. 왜냐면 다음 경기가 챔스 일정이 있습니다. 3일 뒤에. 그것도 홈이 아니고 원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코마리가 지난번 요코하마 FC의 그 전적을 좀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슈팅이 2배나 앞섰네. 그 점유율도 더 많았고. 그러면 쇼난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셀에서 원정에서 슈팅은 같았지만 점유율이 밀렸고 무승부가 좀 유력하다 보여집니다. 요 경기. 다음 일정만 아니면 요코마리 갈 텐데. 근데 상성이 워낙 요코마리가 좋아서 뭔가 무승부를 가고 싶은데 느낌은 요코마리 쪽이 더 끌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코마리를 좀 더 볼게요. 요코마리. 자, 그다음 센다이하고 오이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다이 같은 경우 지금 1승 1패, 오이타 1승 1무. 그러니까 두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서 일단 홈에서 센다이가 오이타 상대로 강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도쿠시마 원정에서 져서 지금 원정 2경기만 했거든요. 홈 첫 경기입니다. 그리고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만 경기를 해서 1승 1무인데 원정 첫 경기라서 요거는 그래도 베갈타 센다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센다이 승무. 홈사이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언어버는 언더 가고 싶은데 배당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좀 빼겠다. 그리고 딥하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직 뭐 아까 2부 같은 경우는 2경기밖에 안 하기도 했고 해서 가볍게 가시면 돼요. 가볍게. 그나마 호주 쪽이 데이터 많으니까 호주 위주로 가시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무리는 안 할 거예요. 일부러 배당을 높여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4경기 예전처럼 5경기 묶진 않고 최대한 3경기 안에서 끊으려고 할 겁니다. 자, 센다이 오이타가 했고 이제 가시마하고 FC 도쿄. 자, 가시마 같은 경우에 승패가 같습니다. 득실 차이도 거의 없고 그리고 둘 다 결장이 막 크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상성에서는 가시마가 좋긴 하거든요. 최근에 뭐 아주 우세는 아닌데 근소하게 우세입니다. 근소하게. 홈에서의 그 성적이 이 도쿄 상대로. 그리고 FC 도쿄가 얘네도 그 원정 첫 경기를 요코하마 FC 잡고 마치다한테 졌는데 지난번 나고야를 이겼죠. 3대1로. 그리고 가시마는 원정에서 첫 경기 지긴 했지만 2경기 다 홈에서 이겼기 때문에 연승 중이고
근데 다시 홈 경기입니다. 그래서 홈인 만큼 뭐 도쿄가 요코하마 FC를 잡긴 했지만 그래도 상성에도 약 우세고 요거는 배당이 도쿄 쪽으로 빠지긴 하거든요. 사실 배당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배당이 좀 더 올라서 뭐 2배 정도면 가볼 만하다 생각이 드는데 가시마가 3연승을 할 수 있느냐. 니가타 상대로도 1실점을 하긴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때 뭐 자책골도 있고 그랬는데 슈팅이나 오히려 점유율은 니가타한테 밀렸고 FC 도쿄가 그 요코하마 FC 원정의 그 데이터를 좀 봐야겠어요. 슈팅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네. 이거 제 느낌은 이제 가시마 승을 보고 싶은데 이게 배당을 좀 생각하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3연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난번 또 나고야전 3골을 넣었단 말이죠. 홈이긴 하더라도 득점력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이 무 가능성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점유율은 좀 밀리네요. FC 도쿄가. 근데 그래도 가시마가 홈인점. 가시마 승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경기? 저는 근소하게 가시마 우세를 봅니다. 우세. 뭐 지금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서 홈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뭐 가시마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요코마리는 뭐 무가 가능성이 높은데 승을 좀 더 받고 가시마 FC 도쿄도 근데 가시마 FC 도쿄는 오히려 승무 보긴 하지만 무가 더 땡기긴 하네요. 저는 무를 좀 더 볼게요. 무. 무를 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프하고 야마가타. 뭐 제프는 제가 이제 지난 시즌에 느꼈던 건 홈에서 워낙 득점력이 좋다. 전체적으로 득점력도 좋았고 지금 2경기 무실점으로 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제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적이 4골에 무실점 1위입니다. 1위. 물론 2승 무패 팀들이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야마가타가 이제 뭐 이전 전패고 지금 보면은 홈 원정 다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야마가타는 원정 2경기만 다 졌어가지고 이거는 뭐 제프 가야죠. 무도 안 보입니다. 이거는 제프 승 보고 가겠습니다. 오히려 야마가타가 그 원정이긴 하지만 둘 다 한 골 차였어가지고 왜냐면 얘네도 지난 시즌의 성적이 2부에서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특히 후반 막판에 잘 안 졌기 때문에 그래도 제프 봅니다. 실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성도 한번 보고 가야 되긴 하는데 오늘 어찌 보면 제 느낌이 가장 좋은 건 일단 오클이랑 제프 쪽이긴 합니다. 나머지는 좀 애매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고 상성은 근데 상성에서 밀리네 제프가. 야마가타한테 최근 연패 중이고 18년도에 마지막으로 이기고 못 이겼네 홈에서. 과연 이 상성이 들어맞을지 아니면 최근에 기세가 좋으니까 오랜만에 홈에서도 야마가타한테 연패를 끊어낼지가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하고 전 그래도 승 봅니다. 승. 그 다음에 후지에다하고 아키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감사드리고요. 자, 상성은 일단은 거의 반반 느낌이고 후지에다 같은 경우 지금 1무 1패로 아직 승이 없죠. 아키타도 2승 무패입니다. 그래서 얘네도 출발이 좋다. 둘 다 원정이었고 원정에서 2경기 다 이겼습니다. 지금 3연속 원정 경기인데 후지에다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없다. 득점이 없는 게 좀 큽니다. 홈에서 도쿠시마한테도 득점이 없었고 이 FC 이마바리가 3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이 팀 상대로도 원정 가서 득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지에다가 홈이긴 하지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퇴장도 후반 초반에 당했는데 그런 상대 물론 슈팅은 많긴 했습니다만 유효 슈팅이 없었어 가지고 그래도 요거
연승하고 있는 아키타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키타 승. 마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뭐 괜찮은 경기들이 배당이 나름 나쁘진 않네요. 자, 그다음 사간도스하고 FC 이마바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3부에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지금 FC 이마바리가 얘네도 득점이 없어요. 잠깐만요. 아까 아키타를 한번 보고 별장이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사간도스하고 이마바리를 보더라도 이마바리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죠. 퇴장. 지난번 경고 누적으로 퇴장 후반 초반에 당해가지고 슈팅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 올라왔는데 2부에서 성적이 안 좋다. 그리고 사간도스도 마찬가지로 1부에 있던 팀이 2부로 떨어졌는데 2부에 와서 센다이랑 이와타 상대로 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득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마바리는 비기기라도 했지. 근데 예, 사간도스가 홈이고 지난번 뭐 퇴장도 있고 그래서 퇴장이 공격 쪽에 있습니다. 공격.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사간도스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홈이라서. 사간도스 승 봅니다. 사간도스 승 배당도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바렌나하고 이와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렌 나가사키. 자 뭐 낮 경기는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뭐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무패 팀입니다. 이와타도 2승 무패, 바렌나도 1승 1무. 뭐 둘 다 퇴장이나 이런 그런 경고 누적은 없고 일단 바렌나가 최근에 이와타 상대로 연승 중. 그래서 최근에는 살짝 우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1승 1무로 패배가 없긴 하지만 두 경기 다 실점이 많았어요. 구마모토전 2실점, 야마구치도 2실점. 그래서 둘 다 오버입니다. 둘 다 오버. 그리고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만 아직 두 경기를 했는데 얘네도 일부에서 떨어진 팀이라 일단 미토올리오크한테 2실점 3대2 사간도스 1대0 그래서 얘네도 뭔가 지더라도 두 경기 다 득점을 했고 뭐 바렌나도 두 경기 다 득점을 하긴 했지만 실점을 생각할 때는 사실 이 경기는 무승부로 가져가야 되는 경기긴 한데 바렌나가 홈이라는 점과 아직 주빌로 이와타의 그 원정에 대한 그 성적이 없잖아요. 아직 두 경기가 다 홈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불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무패라고 해서 무승부를 가기보다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버. 그래서 오늘 15경기 중에 지금 여기 8경기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나머지 7경기는 조합에 같이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자, 이제 K리그로 가서 K리그 2입니다. 인천하고 수원 삼성. 와, 이 경기 재밌을 것 같네요. 자, 두 팀의 전적이 대부분 1부입니다. 1부. 최근에. 2부에서는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보면은 와, 전적이 꽤 많네요. 근데 최근 경기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홈에서 수원 삼성 상대로 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살짝 유리한 위치고 일단 뭐 뭔가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2부는 한 경기밖에 안 해서 이거 사실 분석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 보여집니다. 이게 뭐 분석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일단 결장이 있느냐 둘 다 퇴장도 없고 그래서 일단 수원이 안산 상대로 1대0 그리고 인천은 경남 상대로 2대0 둘 다 실점이 없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원정보다는 홈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난번 수원 삼성이 안산 상대로 슈팅이 아주 3배 이상 넘었고 유효 슈팅도 8배 차이 났어요. 8배. 16대2. 슈팅 수가 아니고 유효 슈팅도 16개입니다. 26개 중에. 점유율도 높았고 그래서 수원 삼성이 확실히 공격력이 좀 강한 첫 경기를 봤을 때 강하다는 느낌이고 인천은 경남 상대로 이제 후반 쪽에 골을 넣으면서 이겼는데 얘네도 슈팅이 22개나 때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잠깐만요. 한 경기를 좀 빠뜨렸네요.
그래 이렇게 경기 수가 적을 수가 없었는데 일단 울산 전북은 인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경기는 뭐 수원도 원정이긴 하지만 슈팅이 아주 많았고 뭐 상대적인 게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뭐 인천이 살짝 홈이라서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뭐 상대 전적도 그렇고 수원 삼성도 아무리 뭐 약팀이라고 할지라도 슈팅이 저 정도 많았다는 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해서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인천 수원 삼성은 무승부. 뭐 수원 삼성 그렇다고 프레임 보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고배당으로 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빠졌던 울산하고 전북 가겠습니다. 자, 울산 전북. 여기도 이제 두 경기인데 일단 울산이 지금 1승 1패입니다. 전북이 1승 1무로 전북이 이제 작년에 비해 출발이 좋죠. 출발이 좋은데 일단 뭐 울산은 조현우가 코뼈 골절 때문에 아직 못 나오고 있고 다른 키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경고 누적 막 그런 크게 없는데 공격의 전진우 선수 이 선수가 한 골 넣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상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 나올지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울산하고는 다르게 울산은 아침에서 워낙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북은 아침 2 경기가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홈에서 시드니전인데 5일 뒤라서 이 경기 때문에 뭐 경기를 뭐 버린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전북이 나름 출발이 좋기 때문에 이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천 상무정도 이겼고 광주전도 비겼는데 득점이 나름 괜찮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FC 안양한테 졌는데 대전을 잡으면서 연패는 안 당했죠. 그래서 뭐 전북도 괜찮긴 하지만 실점이 꾸준하다는 점, 그리고 울산도 FC 안양한테 진 걸 토대로 뭐 홈에서 연패를 당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리고 상대 전적이 울산이 최근 전북 상대로 6연승 중이라 상성은 전북이 아주 밀립니다. 근데 흐름상 이 경기는 아까 인천과 마찬가지로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경기는 울산 홈이지만 뭔가 전북 프렌을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전북 프렌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근데 전북이 지난번 광주전 슈팅도 한 3배였고 비기긴 했지만 김천 상무전도 보면은 잠시만요. 김천 상무전도 역전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슈팅도 그때도 살짝 앞섰고 이거는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무승부 보되 전북 프렌 쪽으로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성에서 밀리고 있다 보니 뭐 그냥 무 보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브리즈번하고 멜버른 빅토리 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호주 A리그로 넘어와서 브리즈번이 꼴찌입니다. 아직 1승밖에 못했고 득점은 꼴찌가 아니거든요. 뭐 실점도 꼴찌가 아니고 근데 성적이 워낙 안 좋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거는 브리즈번이 홈에서 아직 1승이 없습니다. 전패예요, 전패. 7경기밖에 안 하긴 해서 경기 수가 가장 적긴 한데 뭐 무승부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멜버른 빅토리도 홈에 비해서 원정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무패 무승을 탈출해야 되긴 하거든요. 부상자들도 지금 뭐 장기 부상 빼고는 몇 명 빼고는 없고 멜버른 빅토리도 총대 차출이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그냥 주전 키퍼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는 그 정도. 둘 다 크게 달라지는 상황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은 브리즈번이 멜버른 빅토리 상대로 그나마 홈에서 최근에 잘 안 졌습니다. 20년도 이후에는 진 적이 없긴 해요. 리그 경기만 보면은 2승 2무입니다. 그래서 상성에서 좀 앞서기 때문에 첫 승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홈이라서.
브리즈번 입장에서는. 근데 쉽지 않겠죠. 왜냐면 최근에 홈에서 이제 웨스턴 시드니나 뉴캐슬 제치 아니면 뭐 퍼스 글로리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뭐 물론 시드니 원정에서 4득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1월에. 근데 그건 아주 가끔이고 뭐 그러려면 멜버른 빅토리가 원정 성적이 아주 최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지금 1위 팀은 오클랜드하고도 비겼었고 애들레이전도 2대3 뭐 퍼스 글로리는 2대0으로 이겼고 최근 뉴캐슬 제치한테 지긴 했는데 사실 요 경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땐. 왜냐면 브리즈번이 상성에서 앞서고 뭔가 홈에서 최소한 이제 연패 정도는 끊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멜버른 빅토리하고의 득실차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멜버른 빅토리가 의외로 실점이 좀 적은 편입니다. 22골. 물론 원정에서는 홈보다 실점이 살짝 더 많긴 하지만 득점력이 좀 부족하고 브리즈번이 이제 한 자릿수 득점이라서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이게 언오버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기는 좀 건너야 된다. 왜냐면 멜버른 빅토리 승 가기에도 배당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브리즈번 프렌을 가기에는 여전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간다. 꼭 멜버른 빅토리 승 가면 브리즈번이 이길 것 같고 브리즈번 프렌 가면 그냥 또 질 것 같아서 이제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이 경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가와사키하고 교토상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사키가 지금 성적이 2위, 2승 1무 무패팀 중에 한 팀인데 아직 3경기라 뭐 이거 갖고 뭐 아주 잘한다. 물론 흐름이 좋긴 하지만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일단은 부상도 있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 그래서 가와사키보다는 결장 부분에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보여지고 최근에 가와사키가 교토상가 상대로 살짝 좀 부진하거든요. 3대3으로 비겼다든가 가장 마지막 경기 0대1로 치고 그래서 상성은 좀 별로입니다. 좋다고 볼 순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가와사키 최근에 보면은 아챔에서도 그때 상하이 선수한테 진 이후로 진 적이 없고 최근 뭐 친선전이라든가 뭐 리그 경기들도 보면 무패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상하이 선화 원정을 가야 되긴 해요. 하필 또 마지막으로 그 아챔에서 졌던 경기는 상하이 선하고 리그는 작년에 이제 가시마인데 둘 다 작년입니다. 작년. 그래서 뭐 당연히 복수도 해야겠죠. 근데 이 원정을 가는 거라 이 리그 경기를 조금 로테를 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후쿠오카나 가시화전 뭐 지진 않았지만 다음 경기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교토상가 입장에선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리그만 신경 쓰면 되니까. 첫 경기를 오카야마한테 진 게 좀 큽니다. 왜냐면 빗살고베전도 비기고 우라와전도 비기긴 했는데 여전히 꾸준한 실점 3경기 동안 실점 안 한 경기가 없고 그리고 상대는 가와사키입니다. 홈에서 나고야도 4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아무리 일정이 그 아침 원정이 있더라도 홈 원정 2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뭐 리그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 가와사키 승 봅니다. 이게 오히려 나고야 때처럼 이제 다득점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침도 보면은 2대0, 뭐 3대 그 예전에 4대0 산둥 그리고 작년에 뭐 리그 때도 후쿠오카 3대1. 그러니까 뭔가 홈에서는 다득점을 했던 경기가 대부분이었어가지고 교토상가가 골을 못 넣는다. 넣어도 가와사키가 다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승. 그리고 5번은 살짝 좀 애매합니다. 교토상가가 골을 못 넣고 가와사키가 다득점 안 했을 때는 언더가 날 수도 있어서 그냥 가와사키 승. 오히려 고배당은 마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 빗셀고베하고 후쿠오카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K리그 1을 제가 표시를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울산도 빠졌고 광주 포항도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적길래 뭐지 했거든요. 역시 빠뜨린 게 있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없긴 했거든요. 포항 대구 그리고 광주하고 FC 안양.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셀고베하고 후쿠오카. 지난번 빗셀고베도 승을 보긴 했지만 배당이 원정으로 빠졌고 결국엔 비겼죠. 저는 유일하게 J리그에서 잘 안 맞는 팀이 있습니다. 그게 빗셀고베입니다. 빗셀고베. 성적이 아무리 좋을 때도 제가 가면 비기거나 못 이겼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도 승 봤지만 건너뛰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겼죠. 그래서 빗셀고베는 웬만큼 좋지 않으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얘네는 또 다음 경기 홈에서 광주랑 그 아챔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3경기 무승부입니다. 그리고 그 산푸이로하고의 그 컵대회는 또 지기도 했고, 그래서 빗셀고베 가기가 좀 빡셉니다. 저는 좀 잘 안 맞아요, 빗셀고베랑. 그리고 후쿠오카 상대로 연승 중이긴 한데 이게 뭔가 다득점으로 이겼던 경기들도 아니고, 그리고 후쿠오카가 그나마 이제 3경기 다 그 지고 있어가지고 상황이 좋진 않아요. 지금 꼴찌입니다. 근데 빗셀고베가 지난번 배당이 올라간 것도 아마 막 부상 여부들 때문에 갔긴 해요. 그리고 후쿠오카도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배당 자체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후쿠오카가 지더라도 다 한 골 차였어요. 가와사키도 그렇고 간바오사카, 뭐 가시화전까지. 빗셀고베도 우라와전 빼면은 꾸준하게 실점이고. 뭐 상하이 선화야. 그때 아마 주전을 거의 다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거의 확정을 지어가지고 요거는 3경기 연속 무승부도 걸리고 후쿠오카가 지더라도 1점 차인 걸 감안하면은 요 경기도 패스하겠습니다. 빗셀고베 승이 유력하긴 해요. 근데 무승부를 또 배제할 순 없다. 그래서 다음 경기 아침도 있고 그래서 과감히 버립니다. 자, 그 다음 포항하고 대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은 지금 이 조르드한테 지면서 결국엔 아침이 거기서 끝났고, 그리고 강원한테도 졌습니다. 대전한테도 홈에서 3대0으로 지고. 그래서 포항이 요새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꼴찌예요. 2패. 일부에서 유일하게 2패 팀이고 실점도 많고. 안재준이 지금 햄스트링 부상 말고는 크게 달라진 거 없고, 대구도 정치인의 부상 말고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 포항이 대구 상대로 좋긴 한데 마지막 홈 경기를 1대2로 졌고, 포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연패를 탈출해야 됩니다. 가와사키전까지 포함하면 4연패예요. 4연패 아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강원, 수원 2대1, 3대1로 잡아내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1위에요. 1위. 승점이 6점. 유일하게 2승인 팀. 근데 포항이 실점이 많든 뭐 득점이 많든 다득점 경기가 많았고 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를 봅니다. 오버. 뭔가 포항이 연패를 끊어내서 이기든 아니면 대구가 3연승을 이어가든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뭐 흐름이 좋다고 해서 대구 프랭 가기에는 포항 홈이라 아직 대구는 원정 경기를 안 치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애매하다. 그래서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광주하고 FC 안양. 자, FC 안양이 지금 1승 1패입니다. 광주는 2무고. 지금 결장자 보면은 광주가 이제 예전보다 전력이 좀 약해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브라질 선수 2명도 한 명은 부상이고 한 명은 또 애매한 상황이고 헤이스 정도 만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3명 중에. 그리고 FC 안양은 미드필더 1명 빼고는 뭐 거의 결장 부분이 광주가 안 좋다 이거죠. 그리고 광주가 FC 안양 상대로 홈에서는 상당히 좋긴 합니다. 최근에 거의 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한 10년도 더 됐어요.
졌던 경기는. 근데 이제 광주도 아챔을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빗셀고베. 그래서 일정이 좀 빡센 부분이 있고 광주가 패배가 없긴 합니다. 근데 불이람전 2실점, 전북점 2실점에서 실점이 또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홈이라서 상당히 유리할 거긴 합니다. 근데 FC 안양도 울산도 잡았죠. 그리고 서울전도 한 골을 넣어가지고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광주가 홈이라 유리하긴 한데 FC 안양이 뭐 울산을 잡아낸 것처럼 잡아내든 뭐 아니면 또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요것도 뭔가 무 가기에는 광주가 그래도 첫 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상하이 하이강부터 지금 5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4무 1패입니다. 근데 또 다음 빗셀고베 원정을 가야 되는 입장이라 일정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뭔가 광주 승까지 보기에는 또 좀 애매하다. 해서 뭔가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오버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3경기 연속은 FC 안양 입장에서 좀 빡센데 물론 FC 서울전 후반 거의 추가 시간에 골 넣은 거 빼고는 뭐 좋을 게 없어요. 점유율이나 슈팅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쪽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일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경기는 오버 찍고 가겠습니다. 오버 찍고. 자, 이랜드하고 전남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랜드가 전남 상대로 홈에서 좀 약하더라고요. 근데 무가 좀 많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이 지긴 했는데 어쨌든 승리는 많이 없지만 무를 좀 만들어냈고 지난 충남 아산전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1승을 했다. 여기는 한 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전남도 그렇고 둘 다 1승입니다. 근데 전남은 천안시티 원정에서 무실점으로 막아냈어가지고 사실 이랜드도 홈이고 뭐 전남도 무실점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무승부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둘 다 결장도 크게 없는 상황이고 한 경기 갖고 뭐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천안시티가 이정엽이 그 PK를 놓쳤더라고요 그때. 뭐 퇴장도 당했고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한데 무 보겠습니다. 요거 오랜만에 무 보고 넘어갑시다 요 경기.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안산하고 김포, 안산 그리너스, 김포 FC. 자, 김포 옛날에만 하더라도 그 돌풍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도 후반 막판엔 성적이 좋았거든요. 일단 안산이 김포한테 약합니다. 홈에서 잘 못 이겨요. 그리고 안산이 첫 경기를 졌는데 김포는 비겼거든요. 둘 다 득점은 없긴 합니다. 득점은 없고 수원 삼성한테 엄청나게 밀렸죠. 슈팅수 아까 그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원정을 비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되겠는데 일단 슈팅은 하나 더 많았어요. 부산보다. 점유율도 같았고. 근데 안산은 수원 삼성한테 이제 압도적으로 밀리긴 했는데 수원 삼성이 잘했다 보여지고 이게 홈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뭔가 부산하고 비볐다고 해서 김포를 가기에는 뭐 안산도 결국엔 그렇게 유효 슈팅이 많았던 수원 삼성도 한 골밖에 못 넣었어가지고 비길 가능성 높다 보여집니다. 이것도 무 볼게 무. 원래 이제 그 예전에 처음 리그 시작할 때 거의 무 봤거든요. 무. 근데 무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간은 지켜봐야겠다 했는데 오늘도 웬만하면 무를 잘 안 보려 하거든요. 이게 애매하다고 무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안산 김포는 무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하려 했는데 벌써 한 40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이거 마무리하고 바로 방송하고 12시까지는 낮 경기 조합을 보내드릴게요. 1시부터 경기 시작이니까. 그리고 아마 경기가 계속 시작 중이면은 좀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한 5시에 오고 뭐 그거 상관없으면 한 4시쯤에 와서 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축을 다 보고 오면은 아마 5시에서 5시 좀 넘어서 킬 것 같고, 안 보고 오면은 좀 더 빨리 켜야 될 것 같은.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자, 마지막 경기 갈게요. 자, 메가서하고 시드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항상 해축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경기들이 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지막 경기라 좀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시간대도 다르고 뭐 웬만하면 잘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성적이 좋았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조합들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피하려 하거든요.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서하고 시드니 승점 1점 차입니다. 득실은 시드니가 살짝 좋은데, 일단 시드니의 원정이나 메가서의 홈이나 성적이 비슷해요. 시드니도 이제 홈에서 좋고 메가서는 오히려 원정에서 좋은 팀인데, 둘 다 이제 바뀌었죠. 메가서가 홈이고 시드니가 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가서 같은 경우에는 청대 차출이 있긴 한데 비중들이 다 낮아요. 뭐 주요 선수가 청대 차출로 빼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4명이나 빠지는데. 근데 물론 시드니도 마찬가지예요. 2명 빠졌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부상이나 뭐 경고 누적 아니면 뭐 차출로 달라지는 건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그러면 상대 전적인데, 상대 전적은 홈에서는 밀려요. 마지막 홈 경기를 잡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드니한테 밀리고, 최근 메가서가 3경기 승리 없고 실점이 꾸준하거든요. 2골씩. 그 전에 홈에서도 뭐 1골 넣었지만 뭐 2골씩 실점하고, 그래서 오버가 많습니다. 언더보다. 메가서 같은 경우. 그리고 시드니도 최근에 퍼스 글로리하고 비겼죠. 퍼스 글로리가 2승밖에 못한 팀인데 원정 가서 비겼습니다. 근데 시드니는 생각해야 될 게 전북하고의 일단 아챔2 일정이 있습니다. 물론 3월 6일이라 시간이 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 전에 시드니도 보면은 원정에서 아니 홈에서는 그나마 좀 잘하거든요. 뭐 4골, 3골 뭐 다득점을 좀 많이 합니다. 지더라도. 브리즈번 경기도 3대4로 졌기 때문에. 근데 원정은 최근에 원정도 득점력이 괜찮았다가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좀 많아졌습니다. 퍼스 글로리, 멜버른 빅토리, 웰링턴 피닉스. 그래서 뭔가 이게 득실로 가면은 이게 3.5라도 오버를 보려 했는데, 최근 시드니의 원정의 득점력, 그리고 메가서도 홈에서 최근 웨스턴 유나이티드 2득점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언오버 언더로 가겠습니다. 언더로 좀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언더 보고 넘어가겠다. 거의 안 갈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경기는 배당도 별로고. 그래서 요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아직 시기상조죠. K리그, J리그는 뭐 많이 해봐야 뭐 3, 4경기인 줄 알았는데 2경기밖에 안 되네. 그리고 아까 많은 게 3경기였나? 그리고 오늘은 그나마 간다면 아까 뭐 호주에서 좋아 보이는 거나 뭐 K리그, J리그에서 초반이지만 연승하는 팀, 그런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나머지는 뭐 무 보는 것들은 그냥 배당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소하게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가세요. 가볍게. 무리할 필요가 없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제 확실히 상위권과 하위권이 갈리면서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야 되지 않나. 한 3월 중순부터. 미축은 이제 4월부터. 미축은 지난 첫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오전 미축은 그냥 개인적으로만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가보고, 조합은 따로 안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시까지 마무리하고 분석 결과랑 조합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해축은 이따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마 빠르면 4시, 늦어도 한 5시, 5시 반까지는 올 것 같아요. 이게 보고 오느냐 안 보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뭐 어제 썬더랜드를 끼고 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카트에는 끼고 그 카트에 담아뒀던 게 그게 5.7배였나? 그랬는데 뭔가 무가 걸려서 빼긴 했습니다.
이게 다 결과론적인 거라 무 나왔으면 잘 뺐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 배당이 좀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대충 보니까 갈 게 좀 있어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고 오늘 무승부도 몇 개 보기 때문에 고배당도 노릴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가시면 될 것 같다. 지난번도 일본 축구 주중에 하나씩 틀렸던 것 같거든요. 요코마리 그리고 마치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됩니다. 국내도 그렇고. 그래서 다들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나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 저는 조금 있다가 한 4시에서 5시쯤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